지난 편에서 노예 무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죠. 꼭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아니더라도 역사에서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정도니까요. 조선시대에서도 이러한 범죄는 당연히 있었는데요. 그중 아주 특이한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을 매매했다기보단 신체 일부를 매매했죠. 마치 장기 매매를 하는 것처럼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왜 특정한 신체 일부가 필요했을지, 이러한 조선시대의 범죄 사건들을 조선 왕조실록에 담긴 이야기와 도서 조선 괴담실록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조선시대 초에 간행된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 유치 같은 의학서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실제 약으로 효능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음모, 태반, 비듬, 치아, 소변 등이 약재로 쓰였는데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재료이긴 합니다. 다만 조선시대엔 외과적 수술뿐만 아니라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엄격히 금기시되었기에 이러한 신체 일부를 약으로 사용할 땐 환자가 알지 못하게 먹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적 어디에도 살아있는 사람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식이 부족한 백성들 사이에서 민간요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약으로 쓰는 일은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기록에는 부모의 병이 깊을 때 자식이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약으로 먹였다는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게다가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으로 인한 효의 중요성으로 부모에게 직접 자기 살을 베어주는 일이 정부에서 포상을 내릴 정도로 대단하게 여겨졌는데 당연히 이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누군가를 납치하여 신체를 절단하거나 장기를 도려내는 범죄가 생기기 시작했죠. 조선왕조실록 전반적으로 사람을 죽여 손가락과 쓸개를 잘라가는 범죄가 발생한 기록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사원부가 범죄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큰 병을 앓는 사람들이 산 사람의 쓸개와 손가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으며 오작인이나 거린에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들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작인은 수령 옆에서 시신을 부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시체를 다루는 일을 했으니 자연스레 사람의 신체 구조를 잘 알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점은 신체 구조도 잘 모르고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갖기 싫은 환자의 가족들이 오작인을 고용했고 그들은 유흥에 쓸 돈이 필요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전혀 걱정해줄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성인보다 타겟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들이 굳이 어린아이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힘이 약하니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데다 어른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천민의 아이라면 신분이 낮아 가족들이 신고할 가능성도 적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러한 손가락 치료는 자식들 또는 아내가 부모나 남편을 치료하고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고 손가락을 말려 가루를 내거나 밀가루와 섞어 국에 넣어 먹는 등의 민간 치료 역사가 쌓여가며 당연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복용 방법이 잘 알려져 있고 가장 효과가 좋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오작인들도 아이의 손가락만 싹 잘라서 가져간 것이죠. 쓸개를 잘라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의 쓸개인 옹담이 지금까지도 약으로 여겨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엔 옹담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있듯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소의 쓸개인 오황도 썼지만 사람의 쓸개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이런 약재는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었다기보단 정말로 병이 나았다면 플라시보 효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만 타겟이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럽 전역을 괴롭혔던 매독의 치료를 위해 수은을 마구 썼었던 서양처럼 조선에서도 매독은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인육으로 매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갓 만들어진 무덤을 파내 시신을 먹기도 했고 앞선 이야기처럼 어린아이도 약으로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성인을 공격해 쓸개를 꺼내가기도 했죠. 쓸개가 비싸지니 한때 조선에서는 끔찍하게도 산골짜기 나무마다 쓸개가 사라진 시신이 묶여있어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구체적인 기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신체를 잘라 약으로 쓴 사건은 이렇습니다. 1452년 경성에 사는 박자창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치료법을 수소문하던 중 사람의 뼈를 먹으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뼈는 구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없었던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약과 섞은 뒤 어머니에게 먹이자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
그를 위해 마을 앞에 효를 칭찬하는 문을 세우고 포상도 내렸죠. 1476년에는 병에 걸린 남편을 둔 한 여인이 왼쪽 손가락을 잘라 말린 후 가루를 내어 국과 술에 타서 먹이니 남편의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꽤 최근인 1875년에도 박종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병이 심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먹인 일도 있었죠. 이렇게 직접 효를 행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만큼 스스로 손가락을 자를 용기가 없는 사람은 더 많았을 테니 사람을 해치는 범죄는 굉장히 빈번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1546년엔 3살 된 어린아이가 아침에 실종되었다가 서너 시간 뒤 손가락 2개가 잘려있고 배가 갈려 쓸개가 사라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32년엔 10살 아이가 산속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리고 여러 번 칼에 찔렸으나 다행히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죠.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도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허벅지 살을 베어내고 거기서 흘러내린 피를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살점은 구워서 먹였죠. 물론 조선 왕조실록에 병이 나았다고 기록된 것이 얼마나 우연인지 싶을 만큼 당연하게도 김구 아버지의 병세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김구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여 병이 낫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 살을 더 베어내려 했으나 너무 아파 포기했다고 합니다. 약재보다는 정력제로 사용한 특이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음경은 번식을 위한 중요한 부위로 예로부터 남성을 위한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력제로 쓰기 위해 갓 죽은 사람의 성기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된 건 다른 동물의 성기입니다. 세종대왕은 수탉 고환 요리를 즐겨 먹었고 비싼 재료로 물개의 생식기도 쓰였습니다. 물론 동물의 생식기와 정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엔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수컷의 모습은 강한 정력의 상징 그 자체처럼 보였을 테니 그 힘의 원천을 먹으려는 사람들의 욕망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조선을 방문한 흑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긴 이야기와 도서 조선 조선괴담실록. 도서 조선 괴담실록. 그렇지. 도서 조단